세 번째로 저희가 그 주간 보육 일지를 이제 사례를 공유하고 또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보육 일지를 공유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주간 보육 일지는 앞부분 하루 일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간단하게 피드백을 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또 걱정하는 부분들이 놀이 평가 및 지원 계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임 교수님께서 피드백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 만 4세 혼합반이고요. 놀이 주제와 또 소주제, 교사의 기대 이런 부분들은 잘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5일 중에서 수요일은 공휴일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등원 및 보육, 통합 보육에서 이 한 주간의 내용을 모두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이게 검정색 부분이 이제 교사가 작성한 부분이고 붉은색 부분이 저와 교수님이 피드백을 드린 부분인데 이 교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내용을 매일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매일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보육일지를 통해서 우리 반이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하루 단위로 추가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원시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컨디션이 좀 주말을 보내고 와서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만일에 등원시에 컨디션이 안 좋은 친구가 월요일에 있었다면 월요일에만 어떻게 그 케어했는지 이런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손 씻기 및 오전 간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일주일을 동일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내용만 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식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하는 유아가 있었다면 네,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간식을 잘 먹도록 지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실내놀이, 평가자에서 오전 실내놀이를 연속해서 1시간 이상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시간은 잘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전 실내놀이에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놀이를 이렇게 7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월요일에 시작하는 놀이도 있고 또 화요일에 시작하는 놀이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그 일주일 내내 이제 같은 내용을 작성하시는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요일별로 어떤 놀이는 뭐 월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된 놀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하루 만에 사라지는 놀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육일지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본인이 놀이 계획을 세웠지만 실행하지 않는 놀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밑줄을 이렇게 그어 놓으셨어요. 가운데로 이렇게 지우시는 표시를 하셨는데 이렇게 표시해도 좋지만 간략하게 놀이가 계획했지만 그 아이들의 관심이 없어서 다른 놀이로 변화됐다. 이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놀이와 관련해서는 또 뒷부분에 또 교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전동과 화장실 다녀오기에서는 뭐 그 제목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기술한 내용 중에서 정리 5분 전 활동이 마무리됨을 미리 알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활동은 아니죠. 바로 위에가 실내 놀이였기 때문에 활동 대신에 놀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이 좋고요. 놀이 중심 보육 과정이라서 활동이란 용어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활동을 매일매일 하나씩 진행한 부분 괜찮습니다. 바깥놀이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린이날 제외하고 4일 동안 그 내내 대체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4일 내내 대체 활동을 했다면 그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주일 내내 대체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인정이 됩니다. 대체 활동으로 신체 마주대기 활동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깥놀이의 대체 활동은 대근육 활동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는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 부분에서는 평가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영양 교육에 대해서도 진행하신 부분 잘 기록을 하셨습니다. 다만 보통은 아이들이 피망을 매일 먹지는 않고 그 음식에서 나오는 피망을 재료로 한 음식이 나올 때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망이 나온 날
영양 교육을 한 부분을 해당 날짜에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잠과 휴식, 손 씻기 이 부분은 잘 작성을 하셨습니다. 자, 특별활동을 오후에 2시 30분부터 3시까지 30분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영어가 하고 체육을 하셨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특별활동을 했고 수요일에는 공휴일이었으니까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지금 특별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들이 실내 놀이를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내 놀이를 한 부분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놀이는 역시 이제 하루에 2시간 이상 놀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깥 놀이까지 하면 3시간이죠. 이 부분 실내 놀이에서도 1시간 이렇게 연계해서 시간은 잘 맞추셔서 작성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가 및 통합 보육인데요. 기본 보육 제도가 도입이 돼서 5시까지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5시 이후에는 연장반 교사가 있다면 연장 보육 교사가, 만일에 연장 보육 교사가 없고 담임 교사들이 당직제로 운영을 한다면 당직 교사가 그 이후에 일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가 및 통합 보육에서 그 기록된 부분 중에서 조금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유아가 원하는 놀이를 스스로 정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가 이미 있고, 예, 정해진 놀이가 있고 정해진 놀이 안에서 유아가 선택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이런 부분들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듭니다. 교사 주도로 하는 것을 굉장히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당직 교사가 계획한 수업을 진행한다. 너무너무 그 평가제에서 네,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된 수업을 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장반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육일지가 작성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간 보육일지에서는 5시로 마무리하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삭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이나 활동 이런 표현들은 최소한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놀이평가 및 다음날 지원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일주일치가 다 있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대해서만 교수님께서 피드백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앞부분에 대해서도 더 추가하실 사항 있으시면 추가해 네, 주세요. 지금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연장반 있잖아요. 네네. 연장반으로 갈 아이들, 네. 이제 귀가하고, 예, 기본 네. 보육하는 애들 귀가하고, 연장반 아이들은, 연장반에 가서 연장반 교사가, 예, 아이들이 함께 하죠. 그럴 때, 네. 예, 그 일과는 얘들이 지금 다 가고 오후 시간이고 이제 저녁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반에 있는 아이들은 쉼을 가질 수 있는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장반 선생님이 연장보육일지도 그 위주로 써야지 뭐 어떤 활동을 선생님 계획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반 아이들이 또 뭘 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거나 자유롭게 아이들이 쉬면서 뭐 아이들이 정적인 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교수님.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교수님. 네, 놀이. 네. 네, 네, 이제 중요한 제가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놀이 평가. 네, 놀이 평가하고 그 놀이를 어떻게 이제 지원할 건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지금 선생님 위에 써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가족과 주말을 즐겁게 지내고 또 오전 등원 시 피곤해하는 유아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라고 선생님이 이 평가란에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 올려보이는 게 나아요. 네, 위로 올려보는 게 이동하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에는 놀이 위주로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놀이 평가 그리고 다음날 놀이 지원 이거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실내 놀이를 했다거나 또는 바깥 놀이 상황에 대한 기록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이컵을 이용해서 내 키만큼 이렇게 놓아요라는 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 종이컵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여서 대신
벽돌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가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내 키만큼 쌓여라는 놀이를 이 종이 벽돌로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이 벽돌로 블록을 제공해 주었더니 유아들이 함께 모여서 키만큼 벽돌 블록을 쌓아보고 또 몇 개의 블록이 쌓여 있는지 친구와 함께 블록의 수를 세어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활동으로 이 놀이가 우리는 모든 놀이는 통합이에요. 그래서 그 놀이 안에는 수와 관련된 놀이, 언어와 관련된 거, 신체 활동,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생활, 자연탐구, 사회상관, 의사소통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세어보는 활동이니까 자연탐구에서 우리가 수학적 놀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블록을 높이 쌓아 서로의 키를 재면서 놀이하던 유아들이 선생님도 바닥에 누워봐요. 선생님의 키는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재줄게요. 유아들의 놀이에 교실 바닥에 다양한 몸동작으로 누워봤어요. 그리고 유아들이 거부하지 않고 선생님이 누워있는 자세에 종이벽돌 블록과 종이컵을 놓아봤습니다. 유아들이 완성했다며 환호성을 외치자 교사는 일어나서 친구들과 교사의 몸동작을 본을 감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들끼리 재밌겠다 나도 해줘 하며 친구의 몸동작과 자세에 종이벽돌 블록과 종이컵을 놓아서 놀이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계획된 놀이 활동에서 유아의 흥미를 고려해서 새로운 교구로 대체 지원해 줬더니 즐거워하면서 내 키만큼 쌓아요 놀이가 점점 확장된 놀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썼거든요. 또 블록으로 서로의 키를 재면서 놀이하던 유아들이 자신의 키를 키만큼 붙여주세요라는 활동지에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 친구와 비교해 보면서 누구 키가 더 큰지 아이들이 또래끼리 상호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아기를 업어요라는 게임 놀이 중에서 아기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고 궁금증을 표현하는 유아가 있었고 또 아기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기를 업어요 놀이 중에서 아기 인형을 떨어뜨리고 또 지켜보고 있던 아이가 뛰니까 아이가 떨어지지 나처럼 아기를 업고 천천히 가야 해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기를 업고 뛰는 것은 위험한 행동임을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인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안내했다라고 지금 상호작용으로 선생님이 지원한 거를 기록을 한 거예요. 또 등원시에 피곤해하던 유아가 휴식을 취한 후에 이 컨디션을 회복해서 하루 일과를 즐겁게 마무리했다라고 선생님이 월요일 날 평가를 써준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선생님이 놀이 평가에 대한 기록을 보면 관찰 일지처럼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어, 유아들이 한 말을 그대로 지금 기록이 되었거든요. 내 키만큼 쌓아요. 이거를 아이들이 할 때 행동을 우리가 문어체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면 나도 해줘. 네가 뛰니까 아이가 떨어지지 이런 그 대화체로 기록이 된 그런 문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관찰일지 작성을 할 때 맞는 말이고요. 저희는 놀이 평가를 기록을 할 때는 네, 문어체로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제가 바꿔봤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 종이컵을 이용하여 내 키만큼 놓아요를 계획하였으나 종이컵에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고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종이벽돌을 아이들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종이벽돌을 이용하여 내 키만큼 쌓아요로 놀이 흐름이 변경이 되었다. 재료 변경이 된 겁니다. 종이벽돌 블록을 그래서 제공해 주었더니 유아들이 함께 모여 친구의 키만큼 벽돌 블록을 쌓아보고 또 몇 개의 블록이 쌓였는지 친구와 함께 또 블록의 개수를 세어보는 그런 놀이를 하였음. 내일은 다양한 크기의 색깔의 종이컵을 준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의 종이컵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봐야겠음. 종이벽돌 블록으로 놀았는데 선생님은 아이들이 이 다양한 색깔의 종이컵을 주었을 때 또 이 놀이로 아이가 전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지원하겠다라고 기획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아기를 업어요라는 게임 놀이는 교사가 준비한 것인지 만약에 교사가 준비한 것이라면 이거는 교사 주도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활동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몇몇의 유아들이 역할놀이에서 아기를 돌보는 놀이를 하다가 아기 인형을 떨어뜨리는 유아가 있었는데 한 유아가 아기를 업고 걸을 때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유아들이 안전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가 안전교육을 하는 아주 적절한 타임이라고 판단이 돼서 더 안전하게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였고 또 유아들은 아기를 손으로 꼭 잡아야 해요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안전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음이라고 기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화요일 날은 선생님이 이 아이들이 내 키만큼 종이벽돌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제공한 종이컵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색깔의 다양한 크기의 종이컵을 지원해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화요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지원하기로 한 종이컵을 지원해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지원한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종이벽돌 블록을 가지고 놀이하는 아이도 있었고 또 새로 제공된 다양한 크기와 색깔의 종이컵에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신만의 탑을 만들면서 놀이하였음. 전날의 놀이가 다음날 이렇게 이어진 거를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지원하겠다라고 기록을 했다라면 지원한 내용들이 다음날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평가란에 놀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면서 그 놀이가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끝났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래 내용을 보니까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유아들에게 어린이를 사랑한 방정환 선생님께 이야기 나누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유아가 색깔을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색깔을 거의 대부분이 아는데 만약에 아이들도 특성상 색깔을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그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발달상으로 보면 이미 색깔은 아이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작성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사가 방정한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을 만들어주는 방정한 선생님에게 우리가 고맙다고 표현한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린이날들이 매달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아도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아래로 내려오면 선생님이 이 어린이날 맞이하기 위해서 화요일 날 어린이날 노니까 어린이집에서 미니 운동회를 열고 그다음에 가족 비파 행사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행사를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지하지 못했으니까 가족 뷔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도 계셨고 유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개인별로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반 전체의 행사고 또 어린이날을 앞두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꼭 기록을 해야 되나? 꼭 좀 부모에게 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활동을 했던 거나 놀이했던 거를 아마 선생님들이 퀴즈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리게 되면 또 부모님이 궁금해서 막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지?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대로는 우리가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가정과 연계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들과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잘 돼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선생님이 가정과 연계가 안 됐고 또 부모들과 소통이 안 됐구나라는 거를 선생님이 고백한 내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내용은 기록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이지만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염두에 두고 잘 숙지해서 이 보육 일지를 작성을 한다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놀이 중심의 보육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일지의 양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용이라든가 분량이라든가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관과 교사에게 모두 자율성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로만 얘기하면 그렇게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놀이가 기록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놀이가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중점적으로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유치원 선생님들도 일지를 쓰거든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일지를 어떻게 쓰는가 그랬더니 우리 반의 놀이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일지를 써요. 이게 보육일지, 뭐 교육일지 이렇게 안 쓰고, 왜냐면 유치원 교사도 학급 운영일지를 쓰거든요. 근데 그냥 놀이만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자율성을 줬는데, 이 자율성을 줬으니까 왜 이렇게 썼느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단,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생활에서 중점적인 거, 그다음에 놀이 중심으로 기록돼야 되는 거,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이 보육일지를 공유해 주신 분은 평가제가 몇 달 남으셨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 교수님 또 하나 있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3, 4세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혼합반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는 우리가 2019년도까지는 혼합반일 때는 연령별로 기록을 했어요. 사실은 놀이는. 네. 일지를 쓸 때. 근데 음, 지금 우리 보면 이거 지금 연령이 혼합반인데 그냥 놀이만 썼네 이렇게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네. 우리가 누리과정 그다음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 연령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3세가 됐든 4세가 됐든 5세가 됐든 자기의 발달에 맞게 놀이를 하기 때문에 자기 발달에 맞게 놀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연령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가 놀이를 할 때 벽돌로 내 키만큼 쌓아도 3세도 할 수 있고 4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3세 아이가 어떤 놀이를 했고 4세 아이가 어떤 놀이를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교수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교사도 그 내용은 좀 이제 알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작성하지 않은 걸로 보여져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직 혼합반 담임 교사 중에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다면 잘 기억하셔서 연령적 특성보다는 또 개별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 좀 연령이 꼭 중요한 변수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지금 3, 4, 5세가 지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을 구분하지는 않아도 된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육일지 작성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 준비를 했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장시간 좋은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보육일지 쓰는 것도 스트레스 많다라고 하니까 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직무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게 보육일지예요.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책임을 가지고 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아이들의 놀이를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이 위주로 기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화이팅 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육일지 작성법과 그다음에 평가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육일지 작성법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기록하신다면 그 틀에 맞춰서 기록하시는 걸 연습하다 보면 실제로 아이들과의 놀이가 달라지고 아이들과 하는 활동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육일지를 너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을 원칙대로 그렇게 맞춰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제로 나의 교사의 어떤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일지 작성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